네가 설명하기도 분사 구문인데 네. 분사 구문 중에서도 접속사가 있고 네. 이게 PP 과거 분사 구문 경우인데 이게 뭐 설명을 따로 인터넷에 잘 안 나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선행사가 있고 네. 전치사 더하기 확인의 위치 이 부분이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분사 구문이 등장하는 방법은 이게 when taken properly. 자, 이렇게 문장이 진행된다.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저대로는 아니야. 저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어. 우선 얘가 종속 접속사란 말이야. 그 반드시 뒤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와야 영어의 가장 기본 문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거든. 그러나 얘는 과거 분사고 얘는 심지어 부사야. 어디에도 주어와 동사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지. 저게 근데 왜 틀리지 않느냐? 자, 이런 문장이야. 뭐 약에 관한 설명이야. 적절히 섭취될 때 그 약은 불안을 낮추는 걸 도운다. 이게 지금 주절의 주어고 주절의 동사구고 이 lower이 마치 이것의 목적인 마냥 동사 원형이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나? 네. 근데 이 lower 자체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의 anxiety가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이 문장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When they are taken properly야.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거고 동일. 이게 출발이야. 네. 왜 저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많으냐면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줄여서도 똑같은 효과가 생기면 줄이는 거야. 우리가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지 원어민 사이에서는 급식체 쓰는 거와 비슷한 굉장히 경제적인 일이야. 단 조건이 주절에 있는 이 pills과 종속절의 이 day가 같다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얘를 빼도 돼. 첫 번째 동작은 뭐라? 주어를 비교하는 거야. 주절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근데 이마저도 노베이스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 저게 왜 주절이요? 벌써 공부를 못 하는 거지. when이 뭐야? 접속사야. 네. 접속사는 종속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접속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종속절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영어에서는 종속절을 어떻게 바꾸지? 주절은 건드리지 않는다. 자, 그치? 네. 그리고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분사를 바꾼다. 근데 여기 비동사를 분사를 바꿔야 돼. 그럼 뭐가 돼? being이 되는 거야. 그러나 영어에서 규칙을 정한 바 to be나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남은 것만 적어 보자. when taken properly.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된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네.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 가지고 기본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갈 수 있냐면 the pills 저 문장은 건드리지 않아. 근데 콤마에다가 when taken properly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알겠나? 네. 대신에 지금 뭐가 눈에 보여야만 한다고 지금 선생님 적고 있네. 접속사 뭐가 그게 아니야. 콤마 콤마 콤마를 써줘야 이것이
의미하는 이거 원래 있던 주절에서 내가 임의대로 삽입했어요라는 거야. 지금 얘는 어디 있니? 문장 따로 이렇게 앞에 있고 주절은 뒤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잖아. 이해됩니까? 네. 얘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얘를 중간 사이에 넣은 이게 분사 구문이 저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when 안에 있는 주어랑 저 is랑 분명히 있겠지만 같아. 알겠니? 네. 이게 분사 구문 접속사 있는 거야. 접속사가 없는 경우가 뭐냐? 뜻은 즉슨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자람에 따라 그 식물들은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같다라고 했거든. 그건 어떻게 해? 너가 글을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같다. 맞지? 없애줘. 그럼 얘가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를 아까 분사를 바꾼다고 그랬지. grow가 뭐야? 자라 능동태야. 그러면 뭐로 바꿔? 그냥 능동태는 현재 분사라고 했어. 네. 왜라고 묻지 마. 네. 언어의 결과적인 현상을 두고 왜라고 물어보면 원하면 100명 중에 100명도 당연히 대답 못하고 우리가 그래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추측만 할 뿐이야.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것이 고등학생에게는 개 쓸데없는 짓이다. 능동태는 ing만 외우면 된다. 수동태는 아까 왜 pp였어? 빙을 빼니까. 아빠의 글을 잘 생각해. 네. 섭취되어진다. 비동사 r을 빙으로 바꾸고 빼니까 pp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접속사가 사라질 수 있어. 빼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남아? 그 Growing tall, the plants need more nutrients. 이런 거. 역시 이거를 어디 집어넣어야 돼? 중간에 사이 넣어서 집어넣어서 the plants growing tall need more nutrients.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자, 이게 뭐냐? 그 책은 종속절 콤마를 일단 빼놓고 내용 파악부터 하자. 그 책은 인기가 많았다 캐나다인들 사이에. 이게 접속사야. 가운데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written이야. 근데 여기서 무슨 원래 문장을 쓰라 하면 they were written이 되겠지. 자 봐라. 이 they가 뭐야? The 그쵸. 왜냐면 한국어로 만 쓰여졌어 그럴지라도 한국어로 쓰였을지라도 그 책은 캐나다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 얘 없애. 네. 그리고 비동사를 뭐를 빙으로 바꾸는데 빙은 생략이야. 오도도 빼도 돼. 네. 접속사. 뭐만 남아? The The books written in Korean. in Korean.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얘는 문장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PP는 문장 동사 절대 불가능.
동사가 아니야. 준동사. 이렇게 해야죠. 알겠나? 네. 근데 여기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although 같은 접속사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 그거 생략했는지 아나요? 100% 알아. 왜? 생각해봐. 한국어로 쓰여졌어. 캐나다인들한테 인기 있을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although가 생략된 건 아는 거야. 이걸 바로 양보라고 그래. 비록 한국어로 쓰였지만 그 책은 캐나다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충분히 원어민 사이에서는 althought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여쭙거나 그러면 원어민이 될 수가 없다. 마치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가 맞아? 아빠가 방에 들어가시지. 가방에 들어. 물론 순서가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있을 수 있어. 알겠니? 네. 그는 원어민의 실력이 문제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인 거야. 능동은 ing, 수동은 pp. 상황에 따라 접속사 생략될 수 있다. 대부분 생략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선행사 더하기 전체 더하기 위치야. 이런 거야. I have found. 나는 현재 완료를 찾았어. A big room in the house. 뭐야? 나는 그 집에서 큰 방 하나를 찾았어. 네. 알겠니? 네. 그래서 in which I could have a party. 뭐야? 나는 그 방에서 파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이게 노 베이스. 저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증상이 있어. 봐. 나는 뭘 찾았어? 그 집 안에 큰 방을 찾았어. 그럼 선행사가 뭐니? 뭔가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 초점 맞춤. 뭐 여기서 뭐가 선행사가 돼? 선행사라는 것은 자, 노 베이스가 왜 문제가 있냐면 선행사가 뭐냐면 꾸미는 것, 꾸미고자 하는 것, 즉 수식을 받는 것이 주인공이잖아. 수식을 받는 것이 선행사야.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도 그게 더 하우스니? 꾸밈을 받는 거. In the house가 누굴 꾸며줘? 이거 빅룸이잖아. 그러면 이게 선행사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러면 위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파티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네. 그럼 왜 in이 왔어? 이 문장에서 얘는 뭐야? big room이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요소들 가지고 문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I could have a party, a room이야? 이를 갖다 놓으면 뭐가 필요해? 나는 파티를 할 수 있었다. 큰 방. 안에. 그렇죠. in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맞나?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꾼가? 얘를 big room을 얘와 얘가 같지. 네. 원래는 I found a big room in the house. I could have a party in the big room이었거든. 그 얘와 얘는 같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꾼 거야? 얘를 앞으로 당겨서 위치로 바꿨어. 네. 알겠나? 네. 근데 얘가 혼자 있어도 돼. 네. 무슨 말이야? in을 저 앞으로 안 갖다 놔도 돼. 그래서 I have found a big room in the house which I could have a party in 해도 돼. 그런데 원어민들 중에 어떻게 얘를 어떻게 혼자 두기 싫어서 어디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놔야 되면 여기 가겠니? 여기 가겠니? 여기 가겠니? 여기 가겠니? 앞으로 가겠니? 얘가 원래 뭐였어? 큰 방에 지 원래 앞에 뒤에 둔 놈이잖아. 얘가 가면 어디 가야 돼? 걔 옆으로 가야죠.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인위치가 된 거야. 좀 기억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완성절이 온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인위치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도 된다. 이해됩니까? 예. 하나로 더 하면 I remember. 나는 기억을 한다.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을. 응? 네. 알겠나? 그 다음에 I had so much fun. 너무 재밌게 놀았다. 우리가 뭐뭐 동안에 할 때 뭐라 그래? During the vacation이잖아. 알겠네? 네. During the vacation 뜻이 뭐야? 방학 동안이잖아. 맞나요? 오케이? 네. 두 문장이 같은 게 뭐야? I를 제외하고 같은 거를 찾는 거는 명사문 보면 돼. 얘 동사, 명사, 동사, 부사, 명사, 형용사, 명사. 베이케이션. 이 둘이 같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네. 그럼 위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해? 주절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그리고 그냥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뭐야? 얘를 바꿔야 되겠지. 뭐를 바꿔? which.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갖다 놨어? 꾸미고자 하는 선행사 발효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야. 왜 관계대명사 여기 왜 와? 얘가 선행사자. 얘가 선행사인 걸 어떻게 선택했어? 같다, 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얘가 꾸밈을 받는 선행사야. 그럼 뒤에 뭐 갖다 놔야 돼? 관계대명사를 선행사 뒤에 왜 선행사라고 그래? 먼저 앞서 있다. 뭐 앞서? 뭐 앞서 행한다? 관계사 앞에 있다 해서 선행사야. 오케이? 네. 앞에서 행한다. 간다. 맞나? 네. 얘를 빼. 맞지? 남은 거 어떻게? 남은 거 다 써줘 봐봐. I had I had so much much fun. fun during이잖아. 그리고 during 어디 갖다 놔? 저기 위치 왜 위치로 갖다 놔? 앞에 갖다 놔? 그 원문장을 봤을 때 네. 앞에 있잖아. 얘가 뭘로 바뀌어서 갔니? 위치 바뀌어졌지. 그럼 어디 가야 돼? 그 앞에 읽어봐. 시작. I remember the summer vacation during which I had so much fun. fun. 알겠나? 네. 저리 보니까 during which가 뭐니 바로? 전치사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인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다동사, 완성절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뭘 바꿔? 시간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when.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완성절이 오는 거라면 when도 완성절이 온다. 그건 저거 during 그래서 얘를 when으로 돼 있었잖아. 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 바꾸라 하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나오겠지. 중요한 건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 앞에 있는 선행사와 원래부터 평상시에 원어민들이 잘 쓰는 전치사를 쓰면 돼. 네. 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방학 동안의 영어로. 초중학교 때도 쓰죠? During the vacation.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I saw a table I found a book on the table.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두 개 같은 게 뭐니? 테이블, 더 테이블이지. 얘를 어떻게 해? 없애지? 네. 뭘로 바꿔? 위치. 위치 바꾸지. 뭘 바꿔? 얘를. 오늘다가 위치 앞. 그치. 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부터 원어민이 where를 썼다 찾아. 네. 관계부사니 장소니까. 네.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일단 위치 쓰고 전치사 뭐 써야 돼? on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안 봤다고 칠 때 네. 우리가 on the table이라잖아. 네. 탁자라는 영어 단어를 보고 초, 중, 고를 지나면서 우리는 되게 on the 아니면 under the야.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책을 발견한 게 on일 가능성이 많다. 상식적으로 on을 쓰는 거야. 규칙적으로 알겠나? 네. 그래서 언제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꾸밈을 받는 선행사와 네. 평상시 원어민이 가장 즐겨하는 뭐 즐겨하는 뭐 전치.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알겠니? 네. 좀 어려운 좀 난이도 있는 단어라면 자, 뭐 쓰면 될까? 일단 위치는 아니야. 어? 기계적으로 하면 돼. 선행사 누구겠니? 네가 선행사를 보지 않고 네. 왜 위치를 써?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위치지. 아. 그러니까 네. 무턱대고 위치 대도 안 돼. 대은 죽어도 안 되는 애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대은 금기야. 금기야. on that, to that, with that 아무것도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렇지? 훔이 와야 돼. 왜? 사람이잖아. 피어가 무슨 그러니까 어휘가 부족해서 틀리는 게 사실은 내신도 많다. 피어가 또래라는 명사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 인쇄물을 통해서 단어 목록을 주고 그리고 교과서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단어는 그게 10,000개면 10,000개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내신에 임하는 학생의 자세. 근데 단어가 만일에 10,000개라면 학생들 공부를 안 할 이 10,000개 대부분이 뭐니? 그냥 한 8,000개는 다 아는 거고 나머지 1,000개 정도가 새로운 단어겠지. 그마저 공부를 안 하면 자기가 좋은 청력을 얻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맞아. 그만큼 단어 물론 10,000개는 아니야. 뭐 수백 개 되겠지. 그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피어스가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럼 뭘 봐야 돼? 이라면 여기는 어떤 전치사가 여기 오는 거야. 맞지? 맞나? When it comes to 뭐냐면 무엇에 관한 네. 공부에 관한. 그럼 여기 rely를 잘 봐야 돼. 그럼 여기다가 어떤 전치사가 오고 여기 뭐야? The peers가 왔겠지. 네. 얘가 선행사인 거 어떻게 알아? 이 선행사잖아. 네. 이쪽 흠으로 갔잖아. 원래부터 있던 놈이 뭘로 바꾼 거야? 흠. 그러면 원래 얘가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을까? 결국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인쇄물에 나왔다라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뭐뭐에 의존하다가 rely on이야. 여기 on이야. 이 on은 뭐다? 그렇죠. 장소의 on이 아닌 거야. 네. 수거에서 on인 거야. 이게 수거. 알겠나? 이 수거에서 따가간 거야. 그래서 단지 장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수거를 분리시키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턱대고 위치라 해도 안 되고 무턱대고 뭐 잘 어울리는 이런 전치사가 아니라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봐라? 뒤를 잘 봐야 돼. 뒤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알겠나? 그래서 전치사를 갖다 놓고 선행사를 갖다 넣으면 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가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게 있지. 선행사를 어디 갖다 놔? 문장 제일 끝에 갖다 놔. 알겠나? 문장 제일 끝에 선행사 갖다 놓고 또 이 전치사가 올 것 같은 놈을 갖다 놓고 나머지 문장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는 거야. 네. 그래야 어울리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여기서 비행기는 on이야. 네. on the plane이거든. on the plane. 비행기 그러면 어떻게 해? on which였겠지, 그렇지? 이게 on which였겠지. 왜냐하면 on the plane이다. 어떤 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한꺼번에 이거를 다 공부하려니까 선생님은 간단한 걸 가르쳐줬지만 실제 문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니까. 뭐 하면 돼? 잘 봐.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내가 잘해줄 수 없는 게, 자 봐. 이 선행사 관계되면서 오겠지. 네. 이게 뭐야?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원래 뭐였어? 더 플랜이야. 네. 더 플랜 어디 갖다 놔라고? 문장 제일 끝에 갖다 갖다 놔. 그러면 전치사를 못 쓰면 돼. 얘를 여기 갖다 놔거든. 네. 이렇게 갔을 테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아까 말했던 원어민들은 비행기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면서 그들의 아이들이 타고 가 날아갈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어떻게 하고 가? 그 비행기 타고 가지. 네. 그걸 어떻게 해? on the plane이니까.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맥락, 이런 동사, 이런 주어가 오고 비행기가 왔을 때는 전치사 on이 가장 많이 쓴다. 알겠나? 네. 그렇게 또 뭐 by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가 그 지금 궁금했던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문장을 찾아내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인쇄물을 뒤져봐야 돼. 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조금 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실제 선생님이 준 인쇄물들에 나와 있는 학습이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온 거야. 알겠지?